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 2, 3, 4는 헬스를 연습했지. 응? 자, 5 실수겠지만, 그치? 실수겠지만, 그치? 더하기 빼기 실수인 것 같아, 분명히. 그 다음에 5, 6, 7, 8, 9, 10까지는 괜찮아요? 수연아, 괜찮아? 30까지는? 자, 11부터 볼까, 그러면? 아까 11부터 수연이가 막힌다고 했는데, 그치? 자, 경우에서는 확률 문제는 그게 몇 번에 나오든 간에 일단은 조금씩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 제가 푼 게 확실히 좀 덜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흰 공 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 8개의 공을 임의로 두 상자에 나누어 담을 때 같은 색 공끼리는 모두 같은 상자에 들어갈 확률이야. 자, 어떤 확률 구하냐? 8개의 공을 4개씩 두 상자에 넣을 거야. 상자 2개, 4개씩 넣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할 확률은 뭐니? 같은 색끼리는 같은 상자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라. 됐지? 그럼 일단 확률이니까 당연히 분모부터 구해봐야겠지. 자, 분모는 뭐가 되겠어? 분모는 항상 뭐 할 때 앞쪽 끊어 그랬지? 할 때 앞쪽 끊었을 때 아하! 8개의 공을 2개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근데 봐봐. 이 8개가 어때? 같은 빨간색 2개, 같은 파란색 2개, 같은 노란색 2개, 아니 같은 흰색 2개 이렇게 있지.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확률 구할 때 서로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다른 걸로 취급하고 구하자라고 했어요. 물론 개수가 똑같이 있을 때는 같은 걸로 넣고 풀어도 하나로 넣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기본은 없다. 기본은 항상 서로 같은 것도 다 다른 걸로 새끼번호 붙여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옛날에 주머니에서 1 3개, 2 2개, 3안에 냈을 때 너 1 3개를 다 어떻게 돼? 다른 걸로 봐야 되고 2 2개를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 1A, 1B, 1C, 2A, 2C, 2B로 이렇게 풀잖아. 그치? 왜? 그래야지 우리 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똑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를 만족하잖아. 그치? 이걸 하나로 똑같은 걸 보고 하나로 봐버리면 네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네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 네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어때? 다 다르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확률 구하면 당연히 잘못된 확률이 보여지겠지. 그래서 기본은 항상 다르게 보는 거라 했어. 그럼 여기도 봐봐. 빨강도 2개지만 2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 거야. 빨강 2개를 어떻게 한다? R1, R2. 파란 공은 B1, B2. 노란 공은 Y1, Y2. 흰 공, 이거 뭐야? W1, W2 이렇게 총 몇 개? 서로 다른 8개를 몇 개의 상자에 2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거야. 4개씩. 그럼 뭐야? 4개, 8개 중에서 몇 개 뽑아? 4개 뽑아놓고 그치? 그리고 남은 4개는 또 4개 뽑아서 다른 상자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상자가 어때? 상자는 구분되지 않으니까 뭐야? 주어 나눠야 되잖아. 주어 나누기잖아. 곱하기 얼마야 돼? 6분의 1 반드시 들어가야겠지. 우리가 조 나눌 때 8개를 4개, 4개, 2개 조 나눌 때는 조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그 조 자체는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동일한 거라고. 이거 나누기 어때? 2. 나누기 200 들어갔었지? 그치? 만약에 9개를 몇 개, 3개, 3개, 3개 나누면 못한다. 93. 남은 6개 중에서 3개. 남은 3개 중에서 3개인데 이렇게 나누면 3개, 3개, 3개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잖아. 즉 니들끼리 자리 바꿔도 결국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는 만큼 나눠야겠다. 중복되는 게 얼마인데 같은 게 세 덩어리 있으니까 니들 자리 바꾸는 게 3팩이잖아. 됐니? 둘이니까 2팩, 셋이로 3팩. 전화는 기본이었지. 그래서 10명을 몇 개? 3개, 3개, 2개, 2개, 4개 좀 나눈 방법은 10씩 3, 남은 7씩 4, 남은 4씩 7씩 4가 미쳤다. 남은 1개 중에서 또 3개, 그 다음에 남은 4개 중에서 2개, 남은 2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쓰는데 요거 3개, 요거 3개로 만들어진 조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구분 안 되지. 중복되니까 남은 게 얼마야? 200 해주셔야되고 그 다음에 얘 2개, 얘 2개로 만들어진 조잖아. 역시 2개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둘이 자리 바꾸는 만큼 또 중복되겠죠. 기억나? 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이때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야. 상자에 이름이 붙어있어. A 상자, B 상자. 그러면 이게 돼. 곱하기 다시 입력해야겠지. 근데 상자가 지금 똑같은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문제 풀 때 있잖아. 요 단서 딱 붙었잖아. 단서.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정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보면 아 저게 의미가 뭘까? 상자가 구분이 안 된다고? 아 구분이 안 되니까 4개 조를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구나. 나는 얼마나 딱 2표를 해야겠다. 혹시 빼먹으면 저거 보고 생각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안 빼먹는 게 베스트인데 저런 거에서 한번 걸어줄 수 있는 거야 실수를. 자 그럼 부분 얼마가 되냐 계산하면 얼마니? 1 하면 얼마야? 35가 남나네. 그 다음 분자 갈 차례야. 분자는 뭐가 되겠어? 같은 색끼리는 모두 같은 상자에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같은 상자에 같은 색을 집어넣는 경우에 쓰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같은 상자에 들어가니까 둘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묶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들은 찢어서 하나 안에 못 들어가니까 먼저 묶어놓고 두 개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집어넣는 경우는 얼마니? 다시 2. 4개 묶으면서 2개 먼저 집어넣고 근데 곱하기 2C 나머지 2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4개를 2개 묶어서 탁탁 집어넣으면은 또 역시 어때? 상대가 구분 안 되니까 얼마야?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치? 여전히 상대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4개의 묶음을 2묶음씩 나눠 놓고도 자리 바꿔도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나누기 2팩 하셔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한 확률은 얼마니? 얼마야? 얼마? 3. 따라서 답은 얼마다? 3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실은 한 14번 정도, 15번 정도 들어가도 될 법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 확률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치?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는 그 똑같은 것들을 다 뭐야? 다른 걸로 일단 본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두 번째, 자, 조 나누기를 함에 있어서 그 두 개의 조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 그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나눠주셔야겠다. 두 분이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경우야? 조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의 개수가 어떻게 돼?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12번은 이런 띵띵띵이 안 풀면 어떡해. 자, 지난번에 바로 했죠? 사인 값의 B를 주면 우리한테 뭐 주는 거라고요? 세 변의 길이 B를 주는 거랬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사인 값의 B가 2 대 3 대 4라는 얘기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뭐니? 사각형 세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A 2 대 3 대 4라는 얘기지. 그치? 요놈의 사인 값이 2대 3이면 2대 3대 4면은 요놈의 대변 요게 얼마? 2대 3대 4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2K, 3K, 4K 넣고 뭐 쓴대?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K는요? 나중에 뭐야? 약분 되겠지? 사라질 거야? 지금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3번이 조금 그럴 수도 있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을 하자. S2K가 0이 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AK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나? 그럼 무슨 말이니? 1항부터 n항까지 SN인데 1항부터 2K항까지 합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자연수 K를 찾아서 AK, K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지. 등차 수열. 공차 2인 등차 수열. 그럼 일단 봐봐. 너네대로 풀이할게요. 첫 번째 풀이는 선생님 등차수열 합이니까 당연히 뭐냐 SN 구해봐야지. SN 공식 어떻게 했냐? 공차 나와서 공차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여기 SN이지. 그럼 정리해볼까? 2N 제곱 나누기 2니까 얼마야? N제곱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n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때문에 2an 나누기 2니까 an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고요. n을 묶으면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SEK가 얘기를 해서 SEK로 해보자. SEK는 n자리 뭘로 바꾸면 되니? EK로 바꾸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4K제곱 A-1 n자리 다시 2K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게 뭐가 되길 원해? 0 되길 원한다고. 됐죠? 그러면 자, 이 나누면 2K제곱 플러스 A-1K는 0이고 자, K를 묶을까? K를 묶어내면 2K 플러스 A-1 이렇게 들어가겠다. 근데 K는 자연수잖아. 0이 될 수 없지. 그럼 누가 0 돼야 되니? 얘가 0 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아하 2K 플러스 A-1이 0 돼야 됩니다. 됐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K 값은 얼마니? 2분의 1-A가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뭐야? A가 구해져야지 K가 나올 거고 K가 구해져야지 뭔가 답을 찾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선생님? 어떡하지? 일단 AK를 구하는 거 한번 구해볼게. 그럼 AK는 얼마니? 우리 아까 뭐라 했어? 공차가 2고 첫 장은 1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K-1 D잖아. 이게 등차수 일반이지. A에는 A 더하기 M-1D AK는 A 더하기 K-1D. 근데 K 자리에 뭐 들어가라고요? 넣을 때 A K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2분의 1-A. 공차가 지금 얼마나 했으면 돼서 1이라고 그랬네? 됐어요? 그럼 보자.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2G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앞에 뭐 있어? A 있지? 없어지네. 첫 장이 뭔지 안 구해줘도 구해지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게 답이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첫 장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K 값이 뭔지 몰라도 답은 나오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까지 지금 시킨 대로 쭉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잖아.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문제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막혔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안 구해줘도 우리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렇게 해서 나온다면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 자, 얘들아.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공식 알고 있잖아. SN 되겠으니까 당연히 SN식을 알아야 되고 S2K니까 그 N자리 2K로 바꾼 거야. 그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드시 풀어서 0되는 K값 찾은 거라고요. 그게 숫자 나와야 증상인데 안 나왔어. 안 나오면 그대로 들고 가는 거야. 어차피 앞에 A고 뒤에도 A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 느낌? 들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볼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얼마 전에도 등차수를 합 넣으면 뭐 떠올려라 그랬어? 등차수를 합이 나면 뭐 떠올려라? 등차수를 합 넣으면 뭐 떠올려라? 이차함수 포물선 떠올려 그랬지? 등차수의 합 S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그치? 그리고 첫 장부터 등차수라면 뒤에 상수가 붙는다 안 붙는다? 따라서 온전한 등차수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따라서 SN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A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공차가 2니까 니는 얼마 되는 거 그러면? 1 되겠지? R을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봐봐. 너 그래프야 SN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R을 블록한. 왜? 공차가 양수니까 R을 블록하겠지. 이게 누구 그래프야? SN 그래프야. 그러면 S 얼마가 0이라고 그랬니? 2K가 0이라며. X에 뭘 들었어 했는데 뭐 들었을 때? 2K 들었을 때 0이라며. 그럼 0 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여기는 아니잖아. 어디가 0이야? 여기 아니야. 1자리 얼마 자리야? 2K 자리지? 그러니까 S 2K가 0이 되는 거겠지. 그럼 가운데 누구니? 대충축이니까 K가 되겠지? 뭐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자 SM 만들 수 있다 없다? SM 만들 수 있지? 자 하나는 원점 하나 넣으니까 N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다음 2차 계수는 뭐가 되니? 공차의 절반인데 공차 2라고 했으니까 2차 계수는 얼마 되니? 1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SN 나왔으면 AK가 궁금하지? 자, AK는 SN까지 어떻게 하니? AK는 SK에서 뭘 빼니? 여기 뭐잖아. 1항부터 K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그 전까지 항 빼면 마지막 K항만 남잖아. 이렇게. 그럼 SK는 얼마고요? K 들어와. K. 그 다음에 K-2K. 빼기 SK-1은 N자리에 K-1, N자리에 K-1 2K 들어가겠지.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K 제곱.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플러스 바뀌고 마이너스 묶어내면 여기 플러스 바뀌겠다 이렇게. 그지? 합정식 K 제곱 빼기 1이잖아.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든 또 사라지고 또 뭐야?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합은 떠올리는 얘기 계속 하잖아. 등차수의 합은 저거 이용하면 훨씬 쉬워지니까요. 됐어요? 그 다음 14번 맞아 들리니? 표시가 안 나네. 맞은 거? 아닌 거?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지. 자, 정적분에 올라가 있는 극한이야. 뭘로 들어간다? 미분계수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치? 요 놈을 뭐라고 두고? 너를 FT라고 두면 그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자, 너는 어떡하니? 너의 부정적분 누구니? 라지 FT가 되겠지? 거기에다 넣어놓고 x 넣고 2 넣고 빼는 거잖아. 그러면 라지 fx 빼기 라지 f가 되는 거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니? 2에서 이 미분계수를 뜻하는 식으로 바뀌었네. 그치? 그럼 리미트 아이고 안 써도 되겠지? 2에서의 너의 미분계수고 자 너를 적분하면 네가 되니까 너의 미분하면 네가 되겠네. 그럼 뭐랑 같아? f2랑 똑같네. 그럼 여기식이 fx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집어넣으면 4, 2, 8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빼기 1 한 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따라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형태를 잘 봐주시라서 식의 형태를 극한이야. 극한인데 분모가 딱 존재하고요. 분모는 이 극한에서 어디가니? 0으로 가고 있지. 미분계수 되는 옳잖아. 미분계수 되려면 0분의 0분의 극한이 있으니까 분모가 존재하고 분모가 극한에 의해서 0으로 가고 있고 그때 분자에 누가 와 있다? 정적분이 와 있다고요. 정적분은 결국은 부정적분의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기 때문에 f 빼기 f분의 극한 문제니까 미분계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는 얘기. 됐어? 자, 모양이 이거보다 더 복잡해져도 그 모양 속에서 분명히 이 구조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자 15번 틀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반성하세요. 자의소리에 분명히 있어. 세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 세 문제가 존재하고 수업 때 분명히 이거 힘들기 때문에 세 문제를 풀어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여러 개의 합에 대한 확률은 개수로 나누어라. 그럼 뭘로 바뀌니? 표본 평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 봐봐. 자, 어느 농자의 생산한 귤 한 개의 무게야. 자,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지금? 귤 한 개의 무게가 x야. 그럼 그 귤 한 개의 무게 x는 뭘 따르니? 전기곱을 따릅니다. 얼마? 100,2의 제곱을 따른다고. 근데 자, 귤 한 개 아니고 귤 네 개를. 귤 몇 개를? 네 개가 바로 뭐가 된다? 한 상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뭐야?
원하는 확률은 P 뭐가 한 상자 무게가 얼마 이상 396 이상 얼마 이하 40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한 상자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귤 4개잖아. 그지? 그럼 한 상자 무게는 귤 몇 개 합이야? 귤 4개 합이야. 그지? 귤 4개 무게 합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잖아. 합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여기가 확률표에서 x 하나면 하나지 4개 더하는 확률을 구한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개수를 나눠서 뭘로 만들어봐야 되는가? 평균을 만들어봐야 되는가. 그지? 귤 4개의 합이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를 한다고? 4를 한다고.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귤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되겠지. 근데 그 평균은 뭐 평균이야? 아니지. 전체 수많은 귤 중에서 몇 개 뽑은 거야? 4개 뽑아서 상자 만들었잖아. 그 뽑아낸 4개 표본의 평균이 되니까 뭐야? 평균이 X바가 되겠지. 됐니? 이런 구조라고요. 그럼 따라서 문제 수하고 싶은 확률은 뭐야? P. 4로 다 나누지.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4로 나누면 되니까 4로 나누면 4, 9, 36, 4, 9, 36. 뭐가? X바가. 4, 1, 4, 4, 1,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자 네가 뭘 따르니까? 널 따르니까 당연히 X바도 정기곱표를 따릅니다. 얼마? 5평균 똑같이 받지? 100. 너는 얼마 되니?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얼마인데? 몇 개인데? 4개 표본 개수잖아, 그지? 4개, 4개 한 상자니까. 그럼 루트 n 하면 얼마야? 2분의 2니까 얼마 되니? 이렇게 나오고. 그럼 표준화 지금 해보자. P. 자, 99에서 100 빼면 마이너스 1. 나누기라면 마이너스 1. 100에서 100 빼면 1. 나누기라면 1. 그럼 너는 0부터 1까지 2배 돼. 0부터 1까지 0.3413의 몇 배? 2배. 0.6826이 되면 답이 되겠다. 자, 기억하세요. 이미 기출에 3번 정도 출제되었던 유형이에요. 그지? 어딜 봐도 표본이라는 얘기 없잖아. 그치? 그래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줘야지. 여러 개의 합이면 그 전체 개수를 나누면 뭘로 바뀐다? 표본 평균으로 바뀐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있는 빈칸이야. 자, 15, 16, 17 이 정도에 있는 빈칸을 우리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 시도는 조금 해보세요. 시도는. 자, 세수 1, 2, 3만으로 이루어진 n자리 자릿수에서 3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 자릿수를 개수로 얘기해줘요. 무슨 말이니? n자리 자릿수를 만드는데 숫자는 뭐만 쓴다? 1, 2, 3만 쓰는 거야. 3만 쓰다 보니까 여러 개가 중복돼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3이 연속하지 않는 그런 자릿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걸 A를 하겠대. 그럼 3이 연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3, 2, 1, 3처럼 3이 안 붙어있지. 3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 자릿수고요. 3, 3, 2, 1, 3 두 개가 붙어있지. 너는 3이 연속하여 나오는 자릿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지. 이런 게 몇 개 만들어진지를 따라서 A에 대한 거지. 그럼 이것처럼 네 자리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다 세면 그게 뭐가 되냐? A4가 되는 거지. 이해했니 문제를? 자, 그럼 문제 보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수 1, 2, 3으로만 이루어진 n자리 자릿수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오자.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즉 3이 연속하지 않는 n자리 자릿수의 개수를 원래 뭐라고 그랬어? AN을 칭했잖아. 근데 AN을 세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한 번에 안 세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흔히 뭐 하는 거야? 분류하는 거지. 경우에서 확률 구할 때 분류하는 거지. 지금 얘는 이렇게 분류하겠대. 어떻게 분류하냐면 분명히 n자릿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전체 n개의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3이 연속하면 된다 안 된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면 어디에 따라 풀렸냐면 1의 자리 숫자에 따라서 풀렸어요. 1의 자리 숫자에 당연히 뭐가 올 수 있어요? 1이 오는 것도 있겠지. 1이 오면서 중간에 3이 붙어있는 경우 안 생기는 숫자가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것도 있고 1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3이 올 수 있겠지. 이렇게 따로 세서 그걸 BN, 따로 세서 CN, 따로 세서 DN이라고 하겠대. 목적은 몰라. 그냥 쉽게 따라가봐. 이거 이해했지? 근데 자 당연히 A에는 너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3이 연속하지 않는 모든 숫자는 끝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으로 끝날 테니까. 됐고 그때 n이 3 이상일 때 자 봐봐. n자리 자연수에서 1의 자리 숫자가 1이 되면
그렇게 만족하는 수의 개수 B에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 AN-로 같다 그랬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갑자기 Bn이 왜 AN-라고 왔냐 그냥. 봐봐. 지금 Bn은 여기에서 3이 연속 때문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3이 연속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지. 몇 자릿수야? 이게 지금 N자릿수였어. 맞니? 이거 몇 자릿수야? N-1자릿수지. N-1자릿수인데 그 사이에 3이 연속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3이 연속 되는 게 없는 N-1자리 자릿수의 개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우리가 A-N-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치? 요만큼의 만족하는 N-3자리 자릿수를 우리가 A-N라고 하잖아. 그럼 거기 끝에다가 뭐만 붙이면? 1만 붙이면 Bn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네. 그치? 따라서 Bn의 개수를 뭐라고 했다? AN-1의 개수하고 똑같다. 3이 연속되지 않는 N-3자리 자릿수를 만든 다음에 끝에다 1 붙이면 3이 연속되지 않는 N자리의 숫자가 만들어지겠지. Bn이 AN-하고 똑같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Cn도 뭐라고 똑같겠네. 이렇게 만들어서 끝에 뭐만 붙이면 대신 1 대신 2만 붙이면 똑같이 Cn이 나오겠네. 그럼 Cn도 뭐다? AN-라고 갖다 되겠지. 근데 이제 뒤에는 문제네. 뒤에는 봐봐. 똑같이 말할 때 뒤에는 뭐 복잡하지. 왜 그럴까? 뒤에는 마지막에 3이 붙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앞에처럼 띡 하다 보면 자 앞에 AN- 중에는 마지막에 3이 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뒤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는 끝에 3이 더 붙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절대로 3이 오면 안 되잖아. 맞니? 그러면 그 앞에 그럼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3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앞에 하나 더 끊으면 이거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N-2 자릿수가 되겠지. 하나를 더 뺐어. 됐지? 그럼 여기서는 어때? 자유롭게 숫자 보면 되겠지. 3이 연속만 안 되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전체 숫자의 개수는 몇 개야? 3이 연속되지 않는 N-2자리 자릿수 개수니까 AN-2겠지. 그 끝에다 뭘 붙이면 3 빼고 뭘 붙일 수 있어? 1이나 2를 갖다 붙이면 끝에다 3이 한번 와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요? 이거 지금 오는데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뒤에는 요렇게 1 붙는 게 뭐야? Bn-1이지. AN-에다가 끝에 1 붙이는 거니까 이게 뭐야? Bn-랑 똑같잖아. 끝에 2 붙이는 게 Bn, CN-2하고 똑같지. 2 붙이는 게. 그래서 뒤에는 Bn-1 더하기 Cn-1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봐봐. AN-1이 Bn이고 AN-2는 뭐랑 같다? Bn-랑 똑같지. 그 다음에 AN-3이 Cn이고 AN-는 Cn-랑 똑같지. 그럼 여기 있는 Bn-과 Cn-를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AN-2, AN-로 바꿀 수 있겠지. 따라서 둘 다 하면 2배의 AN-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AN-1이 Bn이야. 그럼 AN-2는 Bn-라고 똑같은 거야. 맞추면. AN-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Bn-1이고 AN-2 뒤에다가 2가 붙는 게 Cn-1이잖아. 그치? 그 두 개 합친 게 Bn. 오케이. 따라서 AN은 분명히 처음에 BN 더하기 CN 더하기 Dn이라고 그랬는데 BN, CN, Dn 대신에 얘들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쉽잖아 가능. 너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구나. 얘를 더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야? 2배의 AN-1 되고 이거는 2배의 AN-2가 되는 거고 둘 다 2가 있으니까 이걸 묶어내면 되겠네. 그러면 AN-1, AN-1만 남겠다. 쉽지? 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A1은 얼마야? A1 문제 봐봐. A1은 뭔데? 한 자리 자릿수지. 3이 연속되지 않는 한 자리 자릿수잖아.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니? 1, 2, 3 몇 개 있어? 3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연속될 일은 없지. 몇 개야? 3개. A1은 3이야. 자 그럼 A2는요? 두 자리 자릿수 만드는데 3이 연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몇 개 있어? 1, 1. 두 자리 자릿수니까 1, 1, 1, 2, 1, 3. 그치? 2, 1, 2, 2, 2, 3. 되지? 3, 1, 3, 2, 3, 3은 안 되지 연습하니까. 저 하나만 빼면 되겠다. 몇 개야? 8개네. 그럼 A6은요? A6은요?
자, 관계식 어떻게 되냐? AN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배 AN-1 더하기 AN-2라고 위에 줄에서 구했지, 이렇게. 첫 짝은 두 짝 구했잖아. 그럼 세 짝 나오고 네 짝 나오지? 수열의 기납 측정이잖아. 바로 지난 시간에 했지?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차례대로 찾아가라고요. 그럼 A3는 2배 A1과 A2의 합이야. 3 더하기 8 22. A4는 2배 앞에 두 개 합이야. A2하고 A3 합이야. 얼마야? 8 더하기 22 3이 60. A5는 2배 앞에 두 개 합이야. 22 더하기 60 82 164. 우광우리 A6 A6은 2배 앞에 두 개 합이야. 60 더하기 164 224. 두 개 하니까 448이 되겠다. 됐지? 따라서 많이 들어 끊으면 448이 되겠다. 얘들을 싹 다 더하랬으니까 10, 13, 461이 되겠네. 461, 3번 되겠습니다. 야, 해보니까 못 풀 게 있나? 사실 요거 정확하게 이해 못해도 찾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잖아. 쳐다보시면 비엔 더하기 시엔 더하기 디엔이야. 비엔, 시엔, 디엔이고 떠는 거야. 노노노 더하는 얘기야. 보니까 니들 보이잖아. 그럼 둘이 다음에 2 나오니까 꺼내면 이겠네.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첫 번째 정의만 이해하시면 A1과 A2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하식도 다 만들어줬어 문제에서. 지금 그러면 A6까지 나올 수 있겠지. 안 푼 거는 성의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라고. 지레 근본인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 17번 말이 또 교과에서 문제잖아. 별거 없는데, 그렇지? 지극히 상식 문제야. 봐봐. 2, 3, 5 중에서 중복 크라켓 3개를 선택한 후 그렇게 선택한 세 수를 모두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 거래.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들의 곱이 30이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서 중복 크라켓 3개를 뽑는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2, 3으로 뽑을 수 있겠지. 걔들 다 먹었다. 곱하는 거지. 또는 2를 2번 뽑고 5를 한 번 뽑을 수 있겠지. 2 한 번에 3 한 번에 3 두 번을 뽑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숫자들을 다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들을 전부 다 곱하면 이런 모양이 된대. 이 얘기야.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지. 만들 숫자가 몇 개겠어? 3개 중에서 중복 크라켓에서 몇 개? 3번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뭘 만들 거야? 선택해서 숫자를 나열하는 거 아니야? 선택해서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뽑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3개 중에서 중복 크라켓에서 몇 개? 3개를 뽑아내서 곱할 거 아니야.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3개 중에서 중복 크라켓이야.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라고. 몇 개 이게? 5씩 3하고 갖고 그만 10개지. 맞지? 자,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 10개 안에는 10개 안에 몇 개의 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하나마다 숫자가 몇 개 곱해진 거야. 3개 곱해진 거지. 근데 그런 3개의 꿈이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총 사용된 숫자는 몇 번 사용됐어? 30개. 그지? 총 30개의 숫자가 사용된 거야. 즉 1 또는 1이 나와. 2 또는 3 또는 5가 합쳐서 총 몇 번 사용된 거야? 30번 사용된 거지. 이해합니까? 그지? 요런 숫자들을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10개씩 만들 수 있는 계산했잖아. 그지? 그럼 한 숫자당 숫자 너희들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10개 만들어지면 총 숫자는 몇 번? 30번 쓰여진 거잖아. 자, 있죠? 여기서 생각해봐. 그럼 이 30개 안에 2하고 3하고 5가 각각 몇 번씩 들어있겠어? 총 10가지의 방법으로 숫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당 숫자는 3개씩 들어가. 3개씩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총 30개의 숫자가 사용됐을 거라고요. 이게 총 10개고 3개 해서 총 30개의 숫자겠지. 그게 2하고 3하고 5의 개수는 각각 몇 개씩 들어가겠어? 다를까? 사용된 숫자는 똑같을 거야. 똑같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2가 특별하니? 3이 특별하니? 5가 특별하니? 없어요 특별한 거. 그지?
예를 들면 2나 3이나 이런 게 지금 조건이 걸려 있어. 뭐 1의 자리는 뭐 짝수가 온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놈은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다른 놈들하고 상행되는 개수가 달라지겠지. 근데 그거 없이 자유롭게 똑같은 조건에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2도 몇 개? 10개. 3도 몇 개? 10개. 5도 10개. 상식이라고 했다 상식. 맞니? 응. 그럼 결국 봐봐. 이 10개를 다 곱한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30개의 숫자를 다 곱하는 거지. 거기 있는 30개의 숫자를 다 곱한다는 얘기는 2를 몇 개 곱했다는 얘기야. 10개. 3도 몇 개 곱했다는 얘기야. 10개. 5도 몇 개 곱했다는 얘기야. 10개. 그런 거야. 30의 매스 10승이 되는 거야. 따스는 얼마다? 10. 그렇게 나오지. 됐지? 자, 저런 상황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켜서 뭔가 사회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 당연히 각각 이용되는 수는 똑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18번. 바로 어제 얘기했지? 수열의 기납수정이 맨날 나온다고 했지? 자, 다음 우리의 마음가짐. 꼼꼼하고 끈기 있게 일일이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가짐. 됐음? 자, 문제 보세요. 첫째 항이 A야. 그리고 N항까지 합을 SN이 할 때 AN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항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대. 식이 두 개네. 그럼 어떨 때 AN과 SN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AN이 크면 위에 식, AN이 작으면 밑에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때 AN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N번째 항이 10이 되도록 하는 그런 5 이하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A를 가라. 무슨 말이야? 5 이하의 자연수 M에서 즉 M이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지. 즉 A5나 A4나 A3이나 A2나 A1에서 10이 되는 게 생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우리 뭐 해봐야 되니? 5항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항 A를 모르지만 그 A를 가지고 5항까지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0이 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겠지. 아니면 1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갑니다. 그럼 자, 첫째 항은 당연히 A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근데 둘째 항 가야 되잖아. 그럼 둘째 항은 얘나 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해야 돼? S1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A1하고. 근데 S1이 누구랑 똑같니? A1하고 똑같잖아. 둘 다 A지. 자, 똑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니? 위에 식이야. 위에 식이는 몇 한다? 9를 바꾸고 2를 빼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A3 가야 돼. A3 가려고 그랬더니 당연히 어때? 두 식 중에 어느 건지 가려면 A2랑 S2를 비교해야겠네. 그럼 또 S2 구해봐야지. S2는요? 얘랑 얘랑 다르잖아. A1, A2 다음에 S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봐봐. 요게 크냐 요게 크냐 따져야 된다고. 누가 크니? 둘 다 마이너스 2는 똑같아. 크기에 너는 마이너스 A가 붙었어. 근데 크기를 판단할 수가 없네.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읽어봐도 근데 이게 없잖아. 정수A라고 그랬지.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면서 얘가 더 작아지지. 근데 A가 음수라면 얘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니까 더 크지지 너보다. 어떻게 돼 여기서? 내가 한번 분류해야 되는 거야. 분류. 첫 번째 내가 A가 양수인 경우는 하자 이렇게. 됐지? 필요하면 하는 거야 분류를. 그치? 자, A가 양수면 너는 양수에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또 음수가 더 붙었으니까 더 작아졌겠네 이게. 얘보다. 더 작아지면 되니 밑에 식으로 가네. 부호 바꾸고 2 더하라 했어. 부호 바꾸면 얼마야? A 플러스 2. 2 더하면 얼마 돼? 자, A3 구해야 돼. A3 구하려면 당연히 S3도 알아야겠다. S3은요? 얘 다 더하는 거고 무리해서 넣을 필요 없지. S2에다가 A3만 넣으면 되겠지. 이게 S3이니까. 다음에 얼마 되니? A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누가 커? A가 양수의 상태니까. 네가 크지 4를 단계. 네가 크면 AR이 더 큰 거니까 위로 가겠다. 부호 바꾸고 2를 또 빼라 그랬어. 다시 S4도 구해야 되네. S4는 얼마니? 얘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러면 A5는 누가 정도 이제 A5는 얘는 얼마야? 양수. 근데 빼기 붙었으니까 음수. 마이너스에서도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보다 더 작아. 너는 마사니까 얘가 더 작네.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그럼 부호 받고 2를 더한다고요. A 플러스 6인데 2를 더하면 A 플러스 8이 되겠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왜? 5 이하의 M이니까 5항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5항 이하에서 10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여기가 10 될 수 있겠지. 5항이. 그럼 A가 얼마 돼야 되니? 2가 되면 되겠네. 양수 조건 만족한다. 그치? 두 번째, 자, 얘가 10 되려면 어떻게 되니?
이때 A는 마이너스 16이네. 근데 A는 지금 양수 상황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도 10될 수 있잖아. 그럼 A는 얼마다? 6이 되겠다. 이건 괜찮은 양수니까. 그 다음 얘가 10대면 A는 마이너스 10이니 안 된다. 양수 가정하고 있으니까. 첫 장이 10될 수도 있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치? 10 이하,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도 괜찮아. 첫 장에서 10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만족하는 A 개수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됐지?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한다? 확인 홈쓸 때 망했지,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 좀 빨리 갈게. 자, 첫 장은 똑같이 A고요. 그러면 S1도 얼마야? A랑 똑같은 거야. 그럼 둘이 같기 때문에 A2는 둘이 똑같은 때는 위에 식. 마이너스 붙이고 2 뺀다. 그럼 S2는요? 여기 이걸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A가 음수야.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양수만큼 됐으니까 니가 더 커졌네. 니가 더 커졌으니까 다시 위에 식이네. 그럼 A3은 위에 식에 따라서 부호 바꾸고 2 뺀다고. 부호 바꾸면 A 플러스 2. 2 빼면 A. 그럼 S3은요? 얘 다음에 S3이야. A 마이너스 2. A4는 자, 또 누가 큰지 봐야 된다고. 누가 크니? A 2를 뺐으니까 얘가 더 작아지네. 얘가 더 크네 또. 그럼 위에 식도 가네, 그치? 그럼 또 부호 바꾸고 2를 뺀다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그럼 2를 빼면 S4는요? 둘 다 한다고. 마이너스 4. A5는요? 자, 누가 크니? 둘 다 음수긴 한데 A는 음수야.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지금 뭐야?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에다 양수 됐으니까 양수가 좀 큰 놈이고 너는 마사니까 네가 더 작네. 네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니까 다시 위에 식이네. 부호 바꾸고 2를 뺀다고. 그럼 얼마야? 또 A네. 그럼 여기서 5가 되려면 당연히 A가 뭐야? 여기 10이 되려면 A가 10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지금 음수 상태가 아니야. 네가 10일 수 있겠네. 따라서 얘는 얼마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음수니까 넌 괜찮아. 너 10 될 수 없지. 그지? 근데 너 10 되면 너랑 똑같네. 그럼 똑같고 너 10 될 수 없어. 따라서 뭐야?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따라서 남들에서 만족하는 전체 A 값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고요. 그 넷의 합은 12 마이너스 10이 사라지니까 얼마 되겠다? 6이 답이 되겠다. 이거 못 푸는 게 이해가 되니? 뭐 때문에 못 푸는지 생각해봐 자기가. 그치? 그냥 조금만 꼼꼼하게 하고 중간에서 아하 부호 판단 안 되니까 양수음수 나누겠다는 판단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 문제야. 수행 기락제가 이래. 문제 풀기 전에 마음 놓고 들어가겠다고. 아 내가 다 구해봐야겠다. 다 구해버리겠다. 이런 거. 응? 그치? 자, 20, 21을 안 하는데 19번까지는 할게. 경우의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 이제 앞으로 확률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잖아. 그치? 예전에 선생님이 확통 처음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을 거야. 경우의 사고 확률은 수능 전날까지는 너네를 괴롭힐 거라고. 왜? 확신 안 생기네. 분별수. 지금도 그렇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객관식은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괜찮아. 주관식 나오면 참씨 혹시 하나 까먹지 않았을까? 뭔가 잠들냐 이런 그림이 계속 찝찝하지? 끝까지 그래. 응. 그 말 했을 때 너네는 참 수능 언제 볼까 했었는데 그치? 그게 이제 코앞이다. 그럴 거야. 나이 5살 근무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자 19번 집합 x는 1, 2, 3을 정의역을 하고 y는 2, 3, 4, 5, 6을 공역을 하는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더니 그게 다음을 만족시킬 확률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이지. 그럼 분모는 뭐니? 문제 봐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게 너를 만족시킬 확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 전체를 구하는 게 분모가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1. 분모는 자, 함수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정 안 되면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지. 써놓고 다 세라는 얘기 아니고요. 써놓고 조건을 그림으로 좀 보면서 이해를 해 좀 더 객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요. 1, 2, 3을 어디야? 2, 3, 4,
5, 6에 대응시키는 함수라고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지. 분모는 얼마야? 5에 세제곱 그지? 얼마야? 125가 되겠지. 됐어요? 자 문제는 이제 분자겠지. 분자는 뭔데? 그렇게 125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했을 때 그게 얘를 만족시킬 확률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게 분자 될 테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f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 딱 한 개만 뭘 만족한다?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즉 1, 2, 3 중에 딱 한 놈만 그치? x의 원소가 1, 2, 3이니까 1, 2, 3 중에 딱 하나만 뭘 만족한다? 이걸 만족한다고 해.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서 해봐. 1집어넣으면 F1이 1 이하로 가거나 F2는 2 이하로 가거나 F3은 3 이하로 간다는 얘기지. 즉 뭐야? 1이 자기보다 작은 데로 가거나 2가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거나 3이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된다. 한 놈만. 그치? 그럼 봐봐. 가로 만족시키면 1이 지금보다 작은 데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요를 만족하는 딱 한 놈은 1은 아니라는 얘기네. 맞지? 그럼 2는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2는 무조건 2로 갈 수밖에 없지. 3은 3도 되고 2도 되니까 2가 되겠겠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나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2가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려면 2로 갈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럼 이렇게 그러면서 하려고. 내가 2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단 얘기야? 나머지 애들은 얘를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럼 만족하는 게 한 개인데 그 한 개를 딱 정해줬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결국 뭐야? 이게 아니냐? 자기보다 큰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자기보다 큰 데로 가는 거야. 하대잖아.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얘기야. 3이 갈 수 있는 건 자기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어디야? 4, 5, 6, 셋 중에 하나 가야겠다. 몇 가지? 3가지. 됐지? 근데 지금 우리 나 안 봤잖아. 그지? 나 없을 때 네가 우리가 찾는 경우가 있어도 되겠지만 나를 보자고요. 치역의 집합이 Z를 할 때 치역이 몇 개의 원소가? 2개. 화살표 맞는 게 몇 개야 된다고요? 2개. 그리고 X와 Z 1, 2, 3과 Z 이거 집합이 뭐가 된다?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생각해봐. 나 여기가 뭔지 지금 네가 이거 만들 이걸 가정해놓고 보자. 그럼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요걸 만족할 때 나머지 애들은 자기보다 큰 데로만 가야 돼. 그런 상태가 가고요. 나는 뭐니? 치역이 2개의 원소가. 맞네? 치역이 누군데? 화살표를 받는 놈이잖아. 2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미 지금 치역 누가 들어왔어? 이는 치역에 들어왔지. 그럼 이 말고 하나만 더 있어야 된다고. 맞나? 그때 3이 치역 들어오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왜? 1은 괜찮지만 3은 분명히 3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럼 치역이 될 수 있는 거는 4, 5, 6 중에 하나겠구나. 그치? 4, 6 중에 하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역과 치역 둘 중에 원소 2개 있고 그 다음에 X 1, 2, 3 중에 겹치는 게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그럼 방금처럼 4가 되면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지? 치역이 2, 4면 1, 2, 3하고 겹치는 건 뭐야? 2밖에 없지. 5가 되면 괜찮고 6이 되면 괜찮지. 그럼 다 세본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를 다 만족하려면 1은 아까 5개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 했지만 치역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역은 2나 3이 치역이 되면 안 되지. 2는 이미 치역이니까. 그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3은 분명히 3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3에 따라서 1도 3보다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이 치역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치역되면은 이미 2개의 치역이랑 1, 2, 3의 교집합은 하나밖에 없는 거 만족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무 데나 가도. 그래. 그럼 만약에 치역이 4란 얘기는 1과 3이 다로 갈 수 있겠지. 근데 1은 2로 가도 괜찮네. 2로 가도 자기보다 큰 데로 가는 거니까. 고려할 게 좀 많지. 조건이 많으니까. 됐지? 그럼 자 FE가 2로 갈 때 1, 2, 3이가 그럼 일단 2는 분명히 고정됐어. 1은. 그럼 치역이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아까 뭐야? 3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3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3은 안 되고 4나 5나 6 중에 하나 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1과 3을 한번 보내보자. 1과 3은 몇 가지야? 2가지지? 얘로 가도 되고 1은 1로 가도 상관없잖아.
두 가지. 3은 무조건 이거야 돼. 이거가 될 수밖에 없지. 4나 5나 이거할 수밖에 없지. 이거할 수밖에 없지. 3은 한 가지지. 근데 이거 치역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니까? 세 가지잖아. 저렇게 만든 사람 수몇 개야? 6개라고. 와, 선생님, 그럼 결국 그냥 일일이 다 세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네. 그래. 그지? 그럼 가서 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는 F2가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원소가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F3이 자기가 작다나 같은 거라니까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겠지. 됐지? 자, 그럼 또 1, 2, 3이 있고 그러면 3이 2로 가니까 2는 이미 치고 들어왔어. 3은 2로 간다고 했어. 치역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이때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니? 이번에는 3이 2로 가는 상황이야. 3이 2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미 치역이야. 치역이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자, 나머지 애들은 자기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1은 무조건 큰 데로 갈까? 아무 데로 가야 돼. 2는 얘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겠지. 3, 4, 5, 6 다 괜찮니? 괜찮지. 근데 봐봐. 만약에 치역에 또 3이 오면 어떻게 되니? 치역이 2, 3이 되버리지. 치역이 2, 3이면 표집합이 몇 개 돼? 11개 있다고. 두 개가 된 거잖아. 한 개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3이 들어온다는 말. 이때 치역에는 3은 뭐다? 그지? 그러니까 이때 치역에도 4나 5나 1밖에 뭐다. 저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야 되니까. 이미 2라는 교집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됐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입해봐. 그럼 이렇게 누구니?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죠. 3이 갈 수 있는 2가 갈 수 있는 몇 가지냐? 역시 큰 데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네 이거. 그지? 한 가지. 근데 여기 치역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니까 세 가지. 일단 몇 가지야? 여섯 가지 없지. 자, 마지막. 이제는 3이 3으로 갈 때야. 3이 3으로 간다. 3이 3으로 가면 자, 치역 하나는 3이 들어왔고 치역 하나 더 필요해. 됐지? 자, 그 다음에 치역이 이미 3이 들어왔기 때문에 S와 교집합 하나를 만족하고 있지 지금.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치역은 역시 1, 2, 3은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럼 뭐 들어올 수밖에 없어? 4나 5나 6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남은 이제 1과 2만 자리를 정해주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둘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지. 2도 자기보다 큰 데로 가야 되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상관없지. 근데 그런 치역이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내가 찾는 분야는 6 더하기 6 더하기 12. 됐음? 근데 답이 아니지. 왜? 우리가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건 많이 봤을 텐데. 그치. 치역이 지금 몇 개 돼야 돼? 2개 돼야 되잖아. 나 기껏 치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세 가지지. 2가 갈 수 있는 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조심하셔야 돼. 뭐 있냐? 1과 2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1과 2가 둘 다 어디로 가버리면 3으로 가는 것도 얘기가 들어있지. 1이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는 거고 2도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둘 다 3으로 가는 것도 들어있겠지. 그럼 치역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치역이 몇 개 된다 했어? 2개 된다 했지. 그게 만족하는 하나는 빼주셔야 돼. 하나로 올려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1은 둘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3은 무조건 1로 가겠지. 여기서 3이 1로 가기 때문에 치역 두 개는 확보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1은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2는 여러 못 가는 길로 갔지. 여기 무조건 대응되는 게 있기 때문에 치역 두 개는 확보됐어. 상관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1과 2가 둘 다 3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반드시 걸러주셔야겠지. 그런 다음에 4는 때려서 이제 가자. 몇 가지야? 9가지 있었지.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9니까 21이 되겠다. 따라서 분자는 125분의 확률은 21, 125분의 21이 되겠다.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갈까? 조간식 몇 개 안 남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마저 하고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할까? 쉬었다가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낫겠지. 눈을 돌려. 몇 개 없어. 그래봐야 28번. 그치? 하자. 그 다음 22, 24, 아까 뭐 23번 틀렸던데 누구였지? 아니었나? 24번 틀렸던가? 25번 틀렸어 그래. No. 응? 어? 아 네가 23번 틀렸어? 야 이 똥똥거리야. 남의 친구들 23번 다 맞았네? 했지? 어디에서? 수능 학생에서 했지? 수연아 너 저것도 없었는데 하지마. 너 같이 수업할 때 있었어.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무슨 꼴의 함수야? 분수꼴의 함수지? 분수꼴의 함수는 언제? 봐, fx와 gx가 모두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하거나 빼서 만든 함수도 자동적으로 뭐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 다음에 한 놈의 실수를 해도 연속이 되겠지 당연히. 연속을 뭔가 곱해도 연속이야. 그 다음에 연속과 연속을 뭐 해도 곱해도 연속이라고요. 그 다음에 연속과 연속을 뭐 해도 나눠도 연속이라고. 단 분모는 뭐가 아니야 돼? 0이 아니라 조건 있을 때만. 분모가 0 돼버리면 그런 함수는 함수값 존재하니 안 하니? 분모가 0 될 때 그런 분수값은 존재 안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프에서 함수값 뭐야? 구멍이 뚫려 있는 거겠지. 함수가 정리 안 되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뭐니? 불연속이 되겠지. 그러네? 그래서 분수꼴의 함수의 연속 불연속은 결국 뭐 찾는 거야? 분모가 0 되냐 안 되냐? 어디서 0 되냐? 이거 묻는 거라고요.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데 그럼 불연속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 말 다른 말은 뭐야? 분모가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 됐지? 즉 무슨 말이니? 분모인 x제곱 2kx 플러스 25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절대로 x가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은 그렇다? 뭐보다 작다. 됐지? 판별식 4분의 1 b'파이 되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k는 4하고 사이다. 되시죠? 다음 25번 보셔요. 25번 보셔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자, 어떤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할 때 그 SN의 식이 어떻게 됐니? 자, n은 2차 식이잖아. 일단 기본부터 볼게. 기본부터. 기본이 뭐냐? 우리가 SN 나왔을 때 AN을 찾아야지. AN은 어디 찾니? 당연히 A1 따로 구해야지. A1은 S1랑 똑같아. 1집으로 얼마야? 4. 그 다음에 둘째 항부터 AN은 SN에서 SN-를 뺀다고 했어. SN이 얼마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뺀다고. 그거를 n-1의 제곱 n-1 뺀다고. n제곱 n제곱 날아갈 거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1 빼기 1 2n 2n 날아갈 거야.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이거 얼마야? 2n 플러스 1이라고 보여준다고요. 문제 둘장부터. 그러면 첫 장은 딱 집어넣어봐. 1을 일단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지만 첫 장 구한 건 얼마야? 4지. 누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 장부터만 이 식을 따르고 첫 장은 따로 놓는다는 얘기지. 저더수율이라고요. 합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뭔데? 홀수항이잖아. 홀수항에 나의 첫 장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해서 우와 쌤 A 2K-1네. 그러면 n 자리를 다 뭘로 바꾸면 돼? 2K-1을 바꾸면 되겠지. 그럼 2배의 2K-1 더하기 1 되는 거고 4K-1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있을 거야. 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 2K-1 대신에 4K-1 해가지고 풀었을 거야. 4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1 곱하기 5 15 60 빼기 얼마야? 55x 그때 들렸지? 왜 들렸냐? 얘가 다시 몇 장 따르네? 둘째 항분을 따른다고요. 둘째 항분 따르니까 K가 2부터 1 들어가면 첫 장이 되잖아. 1 들어가면 첫 장이 되니까 1 들어가면 A1 2 들어갔을 때 A 상황부터 따라야 돼. 상황부터 지금. 그럼 첫 장은 따로 몰아야 이렇게 따로 얼마나? 4가 따로 있어. 그치? 그럼 2항부터 구하는 것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때? 1풍이 편하지. 아 그럼 1항부터라고 생각하고 구했잖아. 근데 그때의 1항과 요때의 1항이 얼마? 원래 게 1항이 1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합도 당연히 얼마 더 큰 거야? 1 더 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시라고. 됐어? 이 식에 따르면 첫 장이 3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어때? 55는 첫 장을 3을 놓고 계산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 첫 장은 얼마이기 때문에? 4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더해주셔야지. 너도 55라 썼어? 야, 똥 깨달아! 그지? 조심하라 그랬지? 두 번째. 자, SM 뭐라 했어? N은 2차식이지? 근데 상수항이 붙어있네? 그럼 무슨 말이야? 첫 장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수라는 얘기야. 그럼 바로 나올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2차항 개수가 1이지. 저게 공차의 절반이지. 아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니? 2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A는 공차가 2니까 2N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상수 붙어야 되잖아. 등차수를 만들려면 이거 없앤다면 등차수를 만들어야겠지? 그럼 이때 이 첫 장은 얼마 되니? S1이 첫 장이니까 3이지. 그럼 이 등차수의 첫 장이 얼마 돼야 돼? 3 돼야 되지. 둘장부터. 그럼 첫 장은요? S1이 똑같으니까 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 아, 물론 둘 다 할 수 있어야지.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첫 장이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합을 구할 때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A2K였으면 상관없지. A2K였으면 짝수만 나는 거니까 첫 장이 안 들어가죠, 잡에는. 그러니까 일반한 거지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둘장부터는 거지. 그런 부분 따지고. 이런 어처구니 실수하지 마라. 피우러 가잖아. 그 다음에 26번 민소리 얼마나 나오게 그랬어 아까? 13? 33? 계산해 주세요. 똥똥똥똥똥똥. 자, 요건 우리 자유스트림 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할 때도 수능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 자, 이런 사학회를 어떻게 구하니? 사학형 두 개를 쪼개는 거지. 대학생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쪼갤래? 이렇게 쪼갤래? 인간적으로 강한 사이를 넣을 거 아니야. 그지? 특수강의 확장이니까. 특수학 친척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 사학형의 비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 됐지? 이쪽까지 궁금하다고. 두 배는 알아. 근데 뭘 몰라? 사인 가서 모르지. 못 써야 돼. 다솜아 원을 아무 따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치? 맞아보는 각이 180도 있다 원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아무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양쪽에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양쪽에서 구한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누구? BD의 제곱은. BD의 제곱은 이쪽에서 구하면 얼마 돼? 코사인 문자에 따라서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5 얼마? 코사인 120 구할 수 있고요.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쪽에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세파로 넣을게.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8 코사인 세타. 둘이 어때야 돼? 같잖아. 그러면 자 이거 얼마니?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2, 1이 하면 되니까 34 더하기 15 49네. 는 여기는 얼마니? 70 73 빼기 48 코사인 세타. 그러면 48 코사인 세타는 73 빼기 49 24.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2분의 1. 나 지금 뭐 필요해? 사인 세타 필요하지? 널 구하려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뭐니까 이게 뭐 3분의 파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제곱 1 빼기 사인 제곱 해서 구할 수 있겠지. 1 빼기 코사인 제곱 뭐든 상관없다. 얼마니? 2분의 루트 3. 그 위에서 한 넓이는 2분의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 계산해서 더하시면 끝나겠지. 그치? 저거는 해야지 지금. 27분 풀었던데? 밑줄 맞은 사람 맞았어? 맞았어? 맞을래? 아니 문제 맞을 거냐고. 감사합니다. 아니 좀 속도 나 같은 개념 얘기하잖아. 잘 읽어봐 문제를. 분명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뭐밖에 없어. 개념이 위치, 움직임 거리, 속도, 가속도 4개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속도, 가속도, 움직임 거리, 위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t에서의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야. 너는 a의 속도고 너는 b의 속도야. 그럼 속도를 뭐 하면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겠다. 속도를 뭐 해주면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주겠다. 거기서 처음 위치가 얼마인지 안 나와줬네. 처음 위치를 더하면 위치가 구해지겠다. 이 얘기잖아. 그때 봐봐. 출발 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 움직인 거리가 아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2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두 점이 계속 움직이잖아.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움직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너의 위치와 너의 위치에 뭘 찾는 거야? 차이를 찾는 거잖아. 거리. 우리가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길이는 거리는 뭐야? 좌표를 빼는 거였잖아. 위치를 빼는 거라고. 위치를. 맞니?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0이라는 얘기는 둘의 뭐? 위치의 차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요. 맞니? 그때 그렇게 되도록 출발점, 처음 시작 위치지, 초기 위치지, 그놈을 정하라는 얘기야. 그럼 초기 위치를 모른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와. A의 처음 위치는? 초기 위치는? 내가 편하게 A라고 볼게. 뭔지 모르니까. B의 초기 위치는? B라고 그럴게. 됐습니까? 그때 궁금한 게 뭐야? 둘의 위치의 차가 최소가 된다고. 그럼 A의 위치 한번 볼까? A의 위치. A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를 넣은 거지. 위치 변화가 얼마인데?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최소화 되는 시각을 t라고 할게. 0부터 t까지 위치 변화를 내주면 되겠지. 위치 변화는 우리 속도를 정적분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됐습니까? A의 t초에서의 위치는 처음 위치 내가 가정한 미지수 A에다가 그 0부터 t까지의 위치 변화량 속도 함수의 정적값을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의 위치는 당연히 B의 처음 위치에다가 같은 시각에 초월했잖아. 그지? t까지 6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2t. 됐어? 그럼 구해볼까? 보여볼까? 자, 보여보자. A에다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여기서 t에. 그럼 0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t만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해보자. 이게 t초 A의 위치. 자, 너는 B에다가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띠링 0과 t. 그럼 0은 어차피 0이고 t만 집어넣자. 그러면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b. 됐습니까? 자, 둘 사이 거리야. 거리. 그럼 위치에서 위치를 빼는 거지. 그지? 위치에서 위치를 빼면 그게 나와요. 그 거리는
A, B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 어디서 어디를 빼도 되지. 누가 위인지 모르잖아. 거리 셀 때는 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으로 빼야 되니까. 근데 지금 T 값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치를 확인할 수 없지. 역시 A, B도 모르니까. 그럴 때 뭐 한다? 뭐 씌우면 된다? 절대값 씌우잖아. 그치? 둘의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지. 여기서 뺄까 그냥? 마이너스 없는 거다. 여기서 뺄게.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 3분의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b에서 뺀다고요. 플러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정리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는 구조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니놈의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0이 되게끔 AB를 정하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B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 뭐니? A의 위치 처음 위치잖아. 출발할 때 위치니까 B와 A 사이의 차를 구하는 거지. B 빼기 A나 A 빼기 B를 절대 구하는 거지. 여기 있네. 최소값이 뭐가 될 때? 20이 될 때의 넓이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3차 함수의 최소값이야. 절대값은 나중에 쓰고 저거를 내가 HT라고 할게. 이 절대값 안에 지금 HT라고 할게요. 그럼 H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HT는 최대 최소를 항상 그래프 그리지 않았습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야. 그래프 그리면 미붙이겠지? 3T 제곱 마이너스 24T 3T 보내면 T 마이너스 8 이온과 8에서 이렇게 이게 H8이고 HT는요 증가 감소 증가해야 되겠다. 이게 HT입니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니? 그게 다 절대값인 놈의 최소값이잖아. 그거 올리겠다. 그렇지? 그럼 X축이 어딘지 알려면 또 그때 우선 확인해야겠다. 그때 얼마니? 0집어넣으면 B-A 됐어? 우선 뭐야 이거? 8집어넣으면 그러면 8 아이씨 8 진짜 8이야?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잖아. 8의 제곱은 그러면 8 빼기 10이지. 그럼 64 곱하기 마사 252 아닌데 256 마이너스 256 그럼 여기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56이야. 그럼 이거 이제 그거 올려야 되잖아. 그치? 그도 올려야 되는데 자 X축이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야. X축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우리 그래프는 어디서만 그려지니? 0보다 큰데 그리지. 시각 T는 항상 0보다 크나 큰 쪽이니까 그렇지? 항상 말 안 해도 그래프는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여기 아래쪽에 그려지면은 그거 돌려봐야 변화가 없지. 최소값은 완전히 네가 되는 거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돌리면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소값이 뭐가 되니? 여기 나오잖아. 20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분명히 이 HT의 그래프는 지금 T가 0보다 큰 같은 시각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없는 거야. 이쪽은 그래프가. 그러면서 절대값이니까 너를 걷어올려야 되는데 걷어올려는 X값의 범위를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네가 그래프가 접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X축에 뭐가 생기고 표점이 생기니까 그때 최소값은 뭐야? X축에서 만들어지겠지. 20이 될 수 없잖아. 20이 되려면 따라서 X축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맞니? 그럼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니? 요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네가 얼마가 된다고요?
따라서 B 마이너스 N은 250m 20단위 276m. 됐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충분히 둘 사이의 거리를 물었어. 거리는 위치에서 위치를 뺀 게 거리입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위치를 변하면 되고, 위치를 구하려면 당연히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거기다 뭐야? 처음 위치를 갖다 집어넣으셔야겠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안 좋았으니까 처음 위치를 미지수로 잡아 딱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역시 둘을 뺐지. 위치의 차니까 빼서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놓고 그놈의 최소값을 확인했어. 그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안에 함수를 그려놓고 컷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컷 올렸을 때 최소값이 20이 되도록 우리가 개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 되고 그 최소값이 2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A 빼기 B, B 빼기 1을 구할 수 있네. 그럼 이렇게 풀었어? 그래도 좀 달라져도 근본을 갖게 왔으니까 답이 똑같이 나왔겠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배운 대로 푼 거야. 맞냐? 제발 식은 쓰레진 위치 움직임 거리 뭐 위치 변화량 관계식들 분명히 조금을 안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28번까지만 할게. 29번도 복잡하네. 재밌긴 한데 너네 표정이 미리 상상이 되어버려서. 자, 28번도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지금 이것도 힘들어. 사실은 힘든 거야. 속도 가속도 치고는 좀 어렵게 나온 거지, 그렇지? 연어 속도 가속도 문제 아니잖아. 갑자기 29가 28번이야? 28번? 28번도 뭔가 실험을 해봤나? 저도 손도 못 대겠나? 손을 대서 어딘가에 분명히 막혔을 것 같은데 손 안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없는데 왜 안 됐을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봐. 좌표표면에서 두 개의 곡선이 있어. 우리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좌표표면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로그함수다. 뭐부터 하자고 했어? 여기서 뭐부터 해야 돼?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니? 한 문제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주어지면 뭘 의심하라? 둘이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하셔야 된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역함수 맞다면. 분명히 할 때마다 그 얘기 했지? 한 문제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또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같이 주어지면 둘은 역함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때요? y는 x를 대칭하게끔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 역함수 맞아니? 맞아요. 따라서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필요해? y는 x와 x이 좋아야 된다. 여기 대칭. 자, 그 다음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뭐니? 너는 AS 그래프를 X바로 B만 보면 돼. 일단 A, 위치 A인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개인도 달라지잖아. 판단하셔야지. 위치 A가 1보다 클까 작을까? 그럼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면 지수함수 그래프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로그함수 그래프 생겼네. 이렇게 생겼지?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감수하고 너도 감수하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두 역함수하니까 만나면 어디서 만난다? y는 x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감수고 감수라면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따라서 a는 어떻다는 얘기야? a는 0 미쳤다. 증가함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a는 어떻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1보다 크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 그러려면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도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할까? 스르르르 이게 a의 x 마이너스 b. 그러면 로그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시. 이게 얼마니? 1. 여기 얼마니? 1 아니다. 그렇지? 그냥 넣으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두 교점을 뭐라고 그랬다? 내가 A, B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조건이 뭐니? 그때 이 AB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루트 2란 얘기야. 자, 요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니까 와, 그럼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2루트 2가 나와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야, 이거 뭔 직선이야?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 우리 그래프 문제에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직선은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 각이 몇 도니까?
45도니까 직각 이등변상 1대1대 루트 b 이용하는 거 기억나? 기울기가 1이나 4-1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이 45도 특수하게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은 다 직각 이등변삼각형 1대1대 루트 b를 1을 갖는 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요 사이 길이가 2루트라는 얘기는 1대1대 루트일 거 아니야. 우리가 2루트라는 얘기 여기는 얼마냐? 2, 여기는 얼마냐? 얘기야? 2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처음에 네 집 좌표가 분명히 필요한데 넌 알파 콤마 너는 베타 콤마 얼마 두면 미지수 두 개잖아. 근데 이걸 알면 뭐야? 쉽게 풀 수 있지. 빼주면 좌표는 얼마야? 알파 콤마 알파. 왜? yx 빼주니까. 그럼 b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가 아니라 얼마니? x가 b 커졌고 y도 2 커졌지. 알파 플러스 2 콤마 알파 콤마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한 개 수월하잖아, 한 개. 됐지? 기울기 1 무시하지 마. 기울기 마이너스 1 무시하지 마.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해 보는 거지. 자, 이제 나조건에서 친구들이 많이 막혔더라고요. 물론 여기 알파 베타랑 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에서 막혔다고. 무슨 얘기야? A하고 어떤 점 C하고 B를 이은 각이 얼마가 되도록 90도가 되도록 하는 X축의 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 90도 되는 게 있어. 이쪽 잡으면 이렇게 90도 되는 그런 C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저거의 의미를 저거 뭐 어쩌라고 준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저걸 어쩌라고 준 거야? 그치? 자, 우리 바로 지나셔야겠어. 뭔 얘기냐면 어떤 고정된 값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각을 건 거랑 이렇게 각을 건 거랑 어때? 두 각이 똑같대. 무슨 의미야? 뭘 그릴 수 있다?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지, 그치? 하나의 선분을 기준으로 같은 편에 똑같은 크기의 각이 그려지면 이 네 개의 점은 한 원의 점이 되는 거야. 그치? 왜? 원주가 원주하고서 같아져야 돼.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하나의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90도고 이렇게 90도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어쨌든 90도도 둘이 같은 거니까 결국 뭐야? 네 점을 가지고 하나를 뭘 만들 수 있다?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90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도 할 수 있어. 90도라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지름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 뭐도 넣을 수 있고 중심도 찍을 수 있겠지. 각이 같으면은 원을 그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각이 90도로 같으면은 뭐가 지름이 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맞니? 당연한 얘기잖아. 야, 90도라는 얘기는 왜 주는 걸까? 얘랑 연결하면 뭐가 된다? 원의 점이 되는 거지.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X축에서는 딱 C에서만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원을 그렸을 때 원이 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난다? 딱 한 개에서만 만난다는 얘기지. 만약에 원이 이렇게 두 개 만나면 이 점과 이 점 둘 다 90도로 만들겠죠. 원의 점이니까. 근데 그런 C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겠구나. 여기에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하는 얘기지. 그리고 마이너스 내치니까 뭐야? 당연히 여기도 접하겠지 뭐. 동시. 자, 접하게 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뭐니? 그러면 요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원이 직선에 접하면 중심에서 뭐 내린다? 수선 내린다 배웠지? 그래. 그럼 이게 뭐야? 원의 반지름이잖아. 자, 원의 반지름 얼마야 지금? 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것도? 지름이 2루트니까 반지름 얼마 되지? 루트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야? 루트야. 맞니? 그럼 너가 너의 중점이 얼마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 중심이. 루트 2콤마? 루트가 되는 거지? 둘의 중점이 루트 2콤마 루트야. 둘이 더한 게 얼마다? 2루트가 되는 거겠지. 얘랑 내봐. 2알파 더하기 2지? 그게 너의 2배. 2루트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알파는 얼마니?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얼마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점의 좌표는 그딱 2를 더하니까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자, 좌표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A, B 구하면 되잖아. 왜? 대입하면 되지.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점 두 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집어넣을래, 이게 집어넣을래? 인간적으로 로그 계산이 편하니, 지수 계산이 편하니? 지수가 편하지? 그러니까 지수에다 집어넣자고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은 a에 x에 대해 또 루트 2 마이너스 1 빼기 b니까. b도 집어넣을게요. 루트 2 플러스 1은 a에 x 루트 2 플러스 1 빼기 b. 두 개 모으면 돼? 여기서 하겠지. 자, 어떻게 하면 여기 되겠어요? 이 지수 하나 없애야 돼. 누구 없앨래? A 없앨래? B 없앨래? A 없애기 쉽겠니? 지수가 다른데? 아니잖아. 지수에 있는 B를 없앨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B끼리 빠지면 되잖아. 자, 지수끼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누어야 지수끼리 빼지지. 곱하면 지수끼리 나누니까. 그럼 이대로 나누자. 이렇게 나눌게.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은 A에 자 지수끼리 뺀다고. 빼면 없어지고. 빼면 없어지니까 뭐 남아? 너 빼기 너니까 그냥 마이너스 2승이 돼. 아, 그럼 뒤집자. A의 제곱은 유량을 취해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A는 얼마다? A 제곱이 너의 제곱이니까 A는 루트 2 플러스 1. 됐지? C는 얼마 되냐? C는 이건 얼마야? 루트 2. 이건 얼마야? 루트 2. C 얼마다? 루트 2 지금. C는 루트 2. B만 구하면 되겠네? 자, A 구한 건 어때? 하나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뒤집기 하면 되나? 그래서 위에 시계 집어넣을래? 밑에 시계 집어넣을래? A를 루트 2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래? 여기 집어넣을래? 이거 봐.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 어디 집어넣을래? 어디든 똑같나? 뭐 똑같아 뭐 루트 2 플러스 1을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루트 플러스니까 어느 정도 풀기가 밑이 똑같은 게 좋지. 밑에 집어넣으면 좋지. 아까 구한 두 개의 식 중에서 밑에 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2는 A자리에다가 뭐야? 루트 2 플러스 1 전체에 얼마? 루트 2 플러스 1 빼기 B가 되겠지. 그럼 얘랑 밑이 똑같으니까 이 지수 얼마 되니? 1 되겠지, 그지?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 빼기 B가 1 되겠지. 따라서 B는 얼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서 뭐부터 의심하셔야 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있으니까 역함수일지 않을까, 역함수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셔야 되고, 그게 맞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놓고 대칭되게 그려주시는 거야. 그치? 두 번째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당연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셔야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본 거고, 했을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는 버리시고 만족하는 걸 찾아가시면 되는 거야. 세 번째,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울기가 1이니까 각이 몇 도? 45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x축과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고정선대로 그어져 끼면 45도인 직각이 등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길이 b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각이 일정하면 원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지? 그중에 이 각이 뭐라면 90도가 된다면 그 빗변을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x축과 한전에서 만나니까 그 원이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접점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 해결되는 거겠지. 그럼 좌표 두 개 나오면 그 다음 주는 계산.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9, 30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런 건 우리는 마치고요. 반드시 집 가시면은 오답 하셔야 돼. 지금도 봐봐. 3점이 컨디션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반성해 보시고 틀린 오답 다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